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서원입니다. 오늘 제 영상에 질문을 남겨주신 학부모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현재 자녀분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고1 과정의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워낙에 주변에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녀분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과연 수학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내용이었고, 그렇다면 과연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선행을 어느 정도를 해야 수학을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댓글로 답변을 남겨드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행학습을 얼마나 해야 수학을 잘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선행학습을 얼마나 했느냐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을 적게 했다고 해서 수학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이 선행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학생이 자신의 실력을 넘어서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게 선행을 너무 많이 진행하고 있거나 또는 반대로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게 너무 느리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선행을 했다라는 것이 정말로 이 학생이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자신이 나갔다고 하는 어떤 진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곤 합니다. 저는 테스트를 진행할 때 학생들이 현재 어디까지 진도를 공부를 했는지 그 진도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교재의 문제를 풀었는지를 물어봐서 그 학생의 지금까지 공부한 진도와 그리고 그 학생이 풀었다고 하는 문제의 수준에 맞춰서 테스트지를 준비해서 그 학생을 테스트하곤 하는데, 실제로 제가 만나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그 시험지를 제대로 풀지 못해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기준 미달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학생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학생이 자신이 공부하는 것을 제대로 소화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역할은 현재 학생의 수학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이나 학원의 선생님들께서 자녀와 그리고 부모님과 상담을 통해서 현재 아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상담을 진행하더라도 서로 간에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해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선행을 안 해서 지금 수학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선행을 빨리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서 지금 현재 수학을 어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놓고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럴 때 보통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준입니다. 저는 보통 센 수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재가 뭐 특별히 좋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푸는 문제집이기 때문에 이 교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센 수학을 가지고 기준을 든다면, 자, 고등과정의 수학 상하 이 정도의 내용을 보고 있다라고 할 때 센 수학의 B단계의 정답률이 8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C단계로 넘어갔을 때에도 정답률이 70%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학생이 그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쫓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B단계의 정답률이 70% 미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C단계에서는 절반 이상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푸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선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진도를 조금은 천천히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준 하에 학생이 정말 제대로 선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선행을 많이 한 학생이 수학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은 정말 그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을 배우고 그 다음 과정도 잘 이해를 해서 또 그 다음 과정을 배우는 그런 착실하게 잘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 학생은 정말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면에 제가 기준 미달이라고 하는
B단계의 정답률이 70% 미만을 꾸준히 유지하고 C단계의 문제들을 절반 이상을 자기 손으로 못 푸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의 수학 실력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행을 정말 제대로 진행했다는 가정하에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선행을 해야만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선행을 안 했다고 낙심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드린다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수준을 자신이 아주 자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면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고등학교 수학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들이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도 충분히 고1 과정에 어떤 선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정도의 선행이 되어 있다면 고등학교 수학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고등수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앞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쓰이게 되는 도구와도 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되어 있으면 잘 되어 있을수록 이 학생이 앞으로 고등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배우는 것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굉장히 기초 단계의 수준이고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과정이 훨씬 중요하고 특히나 그때 배우는 미분적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실제 고등학교의 고등 수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2학년, 3학년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잘못된 오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앞으로 이런 걸 가지고 고등수학을 공부해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연습해 둬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기본 도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그 이후에 나오는 2학년, 3학년 과정을 새로운 마음으로 나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더라도 순간순간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고1 과정 때문에 막히게 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자신있게 아주 능숙하게 잘 훈련되어 있다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기가 아주 잘 닦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잘 다져져 있는 학생들은 진도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방학 동안의 특강을 통해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의 수원 수투라든지 또는 미적분을 끝내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진도가 좀 늦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친구들은 특강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진도를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굉장히 능숙하게 잘 되어 있고 그 이후의 진도도 더 진행이 되어 있어서 더 능숙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학생이 좀 더 고등학교에 가서 그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의 진도를 너무 의식적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 것은 저는 결코 좋지 않다라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수학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또는 이 정도의 난이도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이 정도면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없기 때문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보통 공부하는 어떤 단계를 살펴보면 개념서를 본 뒤에 쌤 같은 유형 문제집을 풀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를 풀고서 고등학교 학생들은 보통 블랙라벨이나 절대등급 같은 그런 난이도 높은 문제집으로 끝마침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끝마침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어려운 학생들이 손을 댈 수 없는 문제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B단계, 그러니까 센 수학의 B단계의 문제들을 능숙하게 풀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응용 문제까지도 잘 풀 수 있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능숙하게 연습한 그런 기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더 응용 문제를 연습해야 되느냐는 선행의 진도만 가지고서는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학생이 단순히 선행을 많이 했다는 것은 기본 문제들을 푸는 것은 능숙할지 몰라도 응용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는가는 별도의 이야기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저는 고1 수학에서 기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응용 문제까지도 능숙하게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수원, 수투, 미적분의 진도를 계속 진행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센 수학 이 정도의 반복했던 문제들을 푸는 것은 아이가 능숙하게 잘 하지만 그 이상의 응용 문제에서는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그런 내용을 조금 더 공부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이 기본 문제를 아주 능숙하게 풀 수 있고, 여기서 능숙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센 수학 B단계를 정답률이 80% 이상이 나오고 C단계에서는 70% 이상 또는 아무리 낮게 잡아도 60% 이상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로 능숙하게 기본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응용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학생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자신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어서 그 응용 문제라고 하더라도 정답률이 60% 이상, 70% 이상이 꾸준히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학생들은 선행을 진행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면 진도를 많이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 하시거나 초조해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학생들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진도를 나갈 수 있고, 진도만 나갔다고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런 학생들은 선행을 해서 진도를 마치고 나면 기본 문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저희가 합격점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완성도를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시험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고등학생들이 보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치르게 되는 내신과 또 모든 학생들이 공통된 시험지로 치르게 되는 수능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내신 시험의 특징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20문제 남짓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실수 없이 풀어야 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시험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복해서 푸는 훈련을 많이 하려면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까요? 바로 선행을 통해서 확보하게 됩니다. 이 학생들이 선행을 통해서 미리 배우게 되면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행을 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행을 안 한 학생들보다는 조금은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기에 유리하다는 것이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기에 유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항상 강조드렸다시피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운 개념을 얼마나 다양하게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가라는 그 능력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수능입니다. 따라서 단순 반복형의 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무작정 문제를 많이 푸는 방식의 공부만 했던 학생들은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학교 내신 성적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최저를 맞추지 못하거나, 또는 학교 내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수능 성적을 가져오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문제를 반복하는 훈련을 많이 하는, 즉 선행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응용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좋다고 말할 수 없는데요. 이렇다 보니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수학을 반드시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학생들이 기본 문제만 잘 푼다고 해서 진도를 나가지 말고 응용 문제까지도 잘 풀 수 있어야 그 다음 진도를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 번째, 학생의 그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금 배우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분석한 뒤에, 지금 배우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선행을 나가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배우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준을 정해드렸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해 보시고요. 기본 문제만 잘 푼다고 해서 그 다음 진도로 섣불리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응용 문제를 푸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진짜 수학 실력을 키우는 진정한 학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센 수학에 있는 문제들을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 잘 풀고 그 이후에 일품 정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학생이 두려움 없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렵기는 하지만 내가 충분히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면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면 그 다음 진도를 공부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수학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내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전에 고1 수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훈련을 반복해서 푸는 훈련, 내신에선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신 시험을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고1 수학 정도의 선행은 좀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에 올라간 이후에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더라도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생각보다 바쁜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학교의 일정이라든지 수행평가 등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간 뒤에 정말 아주 강인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에 어떤 윈터스쿨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양의 수업을 하는 학원에 가서 수업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수학을 공부하는 어떤 습관이라든지 방법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학생일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많은 양의 학습을 갑자기 진행하는 것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학에 대한 두려움만 생기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만 반복하는 것이 수학 공부의 전부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지금 학생의 어떤 수학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과 함께 자녀의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부터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지금 진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이 학생이 너무 느리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너무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초점이 기본 문제를 반복하는 것에만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응용 문제를 너무 선생님의 힘을 빌려서 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풀이 과정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방식의 수업만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잘 확인하셔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1 과정을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신다면 자녀분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수학 시험에서 낭패를 보는 일은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고등학교 수학 시험이 학생들에게 아주 수월하고 나는 수학 걱정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학생들이 올라가서 그래도 수학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분명히 그 학생이 받아든 시험의 결과는 이 정도면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심지어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이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중요한 어떤 내용들은 댓글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릴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도 영상을 굉장히 여러 개를 막 구상하고 있는데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저도 막 고민 중이긴 한데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또 결정되기도 하니까 저는 언제든 질문은 반갑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고 또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까지 또 저의 영상을 기쁜 마음으로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저도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